자, 안녕하세요. 사장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열달을 발표할 지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제목으로 로마를 뒤흔든 유언장입니다. 카이사르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요. 그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권력을 물려줄 자식이 없어서 사람들은 누가 후계자가 될까를 굉장히 관심이 있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언장에 두 가지 내용이 있었더랬어요. 첫 번째 내용은 후계자를 옥타비아누스, 누나의 외손자인데요. 이 사람을 상속자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베레강 건너에 있는 땅을 시민들에게 기부하겠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1인당 300세르테르스티우스씩 나눠줘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르사이가 이제 죽게 됐는데 그때 카이사르의 가장 측근이었던 안토니우스는 자기가 아들이 없으시니까 자기가 이제 후계자가 될 줄 알고 있었는데 후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좀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그 후계자가 좀 이제 정치적으로 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했을 때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집정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카이사르가 땅을 시민들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평민들은 아니 이렇게 훌륭한 카이사르를 죽이다니 그러면서 이 카이사르를 죽였던 브루투스와 원로원을 복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브루투스와 원로원 의원들은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쭉쭉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아우 옥타비아누스가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아버지 카이사르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신격화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그 아버지를 신격화하게 됐을 경우에 카이사르가 자신은 신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자신과 전쟁을 했던 안토니우스와도 손을 잡고 레피두스와 함께 셋이서 삼조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금화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세 인물은 각각의 지역을 나눠서 통치하기로 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제국의 서쪽인 갈리아, 게르마니아, 히스파니아 등의 현재 유럽 쪽을 지배하게 되었고요. 안토니우스는 동방의 그리스와 이집트, 아시아를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클레오파트라랑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피두스는 남쪽의 아프리카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챕터가 이제 로마의 역사를 바꾼 악티움 해전입니다. 근데 안토니우스가요, 로마 시민에게 점수를 잃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전쟁에 이기고 나서 개선식을 로마에서 해야 되는데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전통인 개선식을 로마에서 하는 그 불문율을 깨트린 사건으로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요. 또 두 번째는 개선식에서 발표한 내용이었는데요. 로마의 동쪽 땅 일부를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갑자기 발언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뜻은 자신의 로마의 영토를 다른 나라 여왕에게 주겠다고 한 거니까 국민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이렇게 점수를 잃었는데 그 안토니우스가 점수를 잃게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바로 옥타비아누스였어요. 정치적인 어떤 충돌이 있는 대상이니까.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갑자기 안토니우스의 유언장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법이기는 했으나 그 유언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자신의 재산을 죽고 난 다음에 클레오파트라와 사이에 있었던 자식에게 상속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또 시신을 이집트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에 묻어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모두 이집트의 재산을 주거나 아니고 자신이 죽고 나서 로마를 버리고 이집트를 택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보통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더 이렇게 시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악티움 해전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안토니우스랑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이집트 함대를, 그리고 이 아그리파는 이제 장수고요. 예, 이제 저기 옥타비아누스 대신에 로마군의 함대를 이끌고 전쟁을 했는데, 결국에 누가 이겼냐면 로마의 함대.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100년 이상 지속됐던 로마의 내전이 끝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황제가 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강한 권력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옥타비아누스는 자기가 황제가 바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어요. 왜 이런 좋은 일을 했냐면 민심을 얻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빚을 줄여주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진행해서 낡은 건물을 세워주고 도로를 정비해주고요. 군대를 개혁해서 30만 명의 병사들을 제대시키고 토지를 나눠줬습니다. 토지를 나눠줄 때 자신의 개인 재산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을 개정해서, 원래 정보공개법은 원로원의 회의록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원로원의 힘을 약하게
시키는 그런 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원로원의 어떤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원로원의 의원 수를 약 40% 줄여서 600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황제가 되라는 주의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공화정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원로원은 제국의 반은 옥타비아누스가 반은 원로원이 다스리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절대 권력자에 맞는 칭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옥타비아누스라는 칭호를 다시 정해서 아우구스투스가 됐습니다. 공화정으로 정치적인 어떤 상황은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이때 아우구스투스 황제부터가 제정 로마 시대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와!